Sorry ass DJ.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일 새벽 2시 1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은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이 2달을 맞아서 어제 통신사 뉴스1이 뉴스1 정치부의 카톡, 그날 밤의 긴박한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읽다가 제가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 역할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카톡 내용에 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쁜 쪽이든지 좋은 쪽이든지. 그리하여 아마 그날 밤에 있었던 걸 가지고 책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한 역할은 앞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주목받을 텐데, 우선 뉴스1의 카톡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1분 뒤인 10시 28분 뉴스1 정치부 비상소집. 그 다음에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밤 10시 46분 즉 비상계엄 선포 19분 뒤입니다. 19분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렇게 뉴스1 정치부 기자들 카톡방에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제가 보던 그 텔레비전 화면 밑에 자막으로 떴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 오늘 밤중으로 비상계엄령은 실패할 것이고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이다 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즉각 제가 조갑제 TV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밤중에 여야 합의로 비상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해제 결의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게 비상계엄령 선포 19분 뒤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이야 뭐 무조건 그런 반대 성명을 낼 수가 있지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밤 10시 30분 휴가 중이던 한동훈 대표가 차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편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밤 10시 46분에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이 메시지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그리고 11시에 국회가 전면 통제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는 차를 돌려서 당사로 갔습니다. 당사로.
국회 앞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11시 13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11시 24분 한동훈 대표는 다시 주진우 의원 명의로 의원 텔레방 안에 상황 인식 공유 메시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11시 35분 당사에서 걸어서 국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1시 58분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동선이었습니다. 자, 뉴스1의 정치부 카톡을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밤 10시 54분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알림 공유 10시 54분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보다 8분 늦었습니다. 민주당은. 밤 11시 16분 국회 정문 막았습니다. 밤 11시 19분 지금 의원들 정문서 들여보냅니다. 그때 정문을 막았다가 들여보냈다가 하는 이게 되풀이 됩니다. 혼선이 되풀이 됩니다. 밤 11시 30분 뉴스1 정치부 카톡입니다. 한동훈, 서범수, 주진우, 김대식, 박정훈, 우재준, 조지현, 추경호, 김종혁, 정희용, 한지아, 박정아, 신동욱, 곽규태, 정성국, 이미자 당사입니다. 그때는 당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34분 한동훈 나왔습니다. 당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11시 35분 한동훈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11시 35분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한동훈 위헌입니다. 위법한 계엄 선고입니다. 계엄 선포입니다. 위법한 계엄 선포입니다. 국힘 앞장서서 문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세요. 저희가 반드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로 이동합니다. 이게 뉴스1의 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때 벌써 정확하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단정을 하고 바로 국회로 가서 해제하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10시 46분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제2탄인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했습니다. 다시 뉴스1 정치부 카톡입니다. 11시 35분 한동훈 국힘 의원들 지금 당사에서 국회로 갑니다. 11시 43분 한동훈 들어갔답니다. 추경호도요. 11시 44분 이재명은 아까 라이브 하면서 어수선할 때 국회 이미 도착했습니다. 11시 47분 국회 상공의 전투 헬기. 11시 48분 추경호는 원내대표실로. 11시 49분 한동훈은 당대표실, 추경호는 원내대표실입니다. 11시 52분 정문 충돌 사태. 11시 54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 유튜브로 한답니다. 11시 56분 본청 후문 군 확인. 11시 59분 군인들 본회의장 진입한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 현장서 바리케이트 치자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4일로 넘어갑니다. 12월 4일 0시 1분 한동훈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카톡 내용만 봐서는 이 계엄령을 진압하는데 이재명 민주당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 선제적이고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록만으로는. 그러니까 12월 4일 0시 1분 밤 12시 1분이죠. 0시 1분에 한동훈 페이스북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군이 국회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썼는데 문장이 아주 간단하고 이게 뭐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그냥 요대로 기사 쓰기에 참 좋습니다. 다시 새벽 0시 4분 뉴스1의 정치부 카톡은 이렇게 또 쓰여집니다. 진입 시도합니다. 투시경 쓰고 총든 계엄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직원들이 막습니다. 0시 12분 국힘은 다시 본청에서 나가는 건가요? 국힘은 당사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당사 본청 혼선 생기는 것 같답니다. 아직 한동훈 본회의장입니다. 대기합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당사로 가는 사람들과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서 18명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찬성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18명이 아니라 그때 한 60명만 찬성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건재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당사로 가는 상황을 여기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 본회의장 몇 명 정도인가요? 국힘은 갈려서 모르겠답니다. 본회의장서 계속 박수 소리. 새벽 0시 24분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만 140명 넘겼다고. 0시 27분 군 국회 본청 정문 진입 시도. 야 몸싸움 저지. 0시 29분 추경호 대표랑 원내 지도부 알고 보니 원내 대표실에 모여 있답니다. 0시 43분 국회 보좌관 소화기 뿌리며 격렬 저항. 0시 46분 로텐더홀 소화기. 0시 47분 보좌진이 군인들 밀어내는 중. 군인들 저희도 더 이상 안 밀게요. 군인들도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0시 48분 개회 선언한 듯요. 0시 56분 이재명 국회 본회의장 입장. 새벽 1시 의결 속보요. 창문 쪽 들어온 계엄군과 대치 중. 새벽 1시 1분 가결 속보 올렸습니다. 표결되니 보좌진들 계엄군을 향해서 내란 음모죄야 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새벽 1시 3분 해제 안 하면 내란죄 적용 가능할 수도요. 속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계엄령 선포 무효됐다. 그때 190명 전원이 가결에 찬성했고 그중에 18명이 국힘당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문자 메시지가 다시 나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습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적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그날 밤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낸 한 몇 개의 이 메시지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 역사에 남을 만합니다. 또 명문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새벽 4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서가 나옵니다. 이게 뉴스1 정치부 카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요 때의 상황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대통령도 밤 10시 53분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지내신 이 안보전문가 천영우 선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국힘을 자멸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한 공로는 평가받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 한동훈에게 당대표직 유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의 범행을 두둔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을 손질하지 못하면 국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재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탄핵소추 표결에서 반대투표한 대다수 국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명백한 고의적 헌정질서 유린과 불법 행위를 두둔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벌이는 온갖 횡포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이걸 또한 명문입니다. 감사합니다.